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10차 시 이후에 지금 이제 11차 시로 넘어왔습니다. 자, 매 과목 10차 시씩 그렇게 이제 요약 강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1과목이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의 이제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산업안전 개론의 이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 개론 이후에 우리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인간공학 위험성 평가, 관리 이렇게 이제 타이틀이 이제 개정이 돼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목을 우리가 보통 이제 인간공학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자, 인간이 어쨌든 기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이제 최적화되고 그런 학문을 연구한 그런 이제 챕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살펴보시죠. 자, 우리가 1과목에서도 안전과 재해에 대한 정의를 먼저 봤듯이 자, 인간공학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자, 정의가 어떻게 되죠? 자, 항상 기준은 인간입니다. 자, 인간의 중심을 두고 효과적이고, 자, 우리가 안전해야겠죠. 기계를 계속 돌리는데 사고가 많이 나면서 그렇게 수율이 나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자, 효과적이고 안전한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수단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게 인간공학이다. 자, 그래서 우리 요거에 관련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기사들, 이제 종목들도 또 따로 있고요. 자, 인간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 환경을 설계하는 과정을 인간공학이라고 한다. 자, 결국은 인간의 편리성이다. 그렇죠. 자, 기계도구 환경 따위를 인간의 해부, 생리, 심리학적 특성에 맞게 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학문, 이코노믹스 또는 휴먼 팩터라고 부른다. 크게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인간공학의 목적은요. 자, 요거예요. 결국은 인간 기계 시스템 최적 설계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개선한다. 결국에는 일도 잘 돼야 될 것이고 우리가 사람이 다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자, 그렇게 이제 사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시면요. 자, 결국은 요거예요. 수율, 효율성, 자, 그리고 편리성. 자, 우리가 굳이 기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망치나 삽으로 푸는 거 대신에 포크레인 혹은 우리가 이제 백호라고 부르죠. 그런 거 이용할 때도 자, 편해야겠죠. 그리고 효율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자, 안정감과 만족도 증가시킨다. 인간의 가치 기준을 향상시킨다. 자, 질적 향상시킨다. 자, 간단한 예로 10시간 걸리던 것을 5시간 이내로 줄여서 작업을 할 수가 있으면 다른 시간에 여가를 즐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이 시스템에 대해서 복지, 안락함,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자, 어디서? 사회 인간적 측면에서. 자, 그러면은 현장에서는 어떤 측면이느냐? 자, 안전성 향상,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고 예방을 한다. 생산성 증대, 딱 요거 하나, 두 가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개념들 한번 살펴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인간공학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이 챕터에서 지금 이제 인간공학을 왜 배우느냐? 자, 계속 이제 같은 말이 반복이 됩니다. 안전과 능률 향상. 자, 만약에 요거 가지고 이제 사지선다형이 나온다면 기본적인 이제 문제. 자,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수준으로 틀린 것은 혹은 옳은 것은 그렇게 이제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예를 들면 산업재해가 증가한다. 그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학문을 익히지 않으시더라도 문제 지문만 천천히 읽어봐도 다 이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죠. 원가가 절감된다. 자, 원가가 증대된다. 이렇게 이제 보기가 나오는 거 고르시는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재해로 인한 손해 감소, 그리고 일하는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 향상, 그리고 기업 이미지. 자, 우리가 음식점에 가더라도 로봇으로 이제 요리하는 그런 이제 요리점도 많이 생겨나고 있죠. 이제 인력으로 하는 것과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 또 궁금하시기도 하실 거고요. 자, 그렇게 상품 경쟁력이라든지 이미지가 향상된다. 또 노사 간의 신뢰가 구축된다. 자, 이렇게 계속 이제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적인 조건을 확인을 해주니까 이제 상호 신뢰가 구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공학 작업 관리를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작업 자체를 인간공학적으로 자,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 개선하고 문화 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전략을 구축한다. 자, 우리가 어제도 산업안전 개론 1과목에서 했던 내용들인데요. 자, 업체라든지 사업장은 다 일률적이지가 않죠. 100가지, 1000가지가 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업장에 맞춰서 그렇게 한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분야, 적용 분야가 뭐가 있을까?
자, 제일 큰 것은 유해하거나 위험 작업. 자, 이제 분석을 하고 그러는 분야에 있어서 또 이제 적용을 하고요. 자, 제품 설계할 때 이제 안전성 평가. 자,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사용할 때 어떤 이제 유해가 있을지 그런 거 체크를 할 거고. 자, 작업 공간의 설계. 자, 쉽게 얘기해서 주방 구조를 우리가 편하게 해놔야지. 자, 재료부터 썰고 화구가 있고 그렇게 이제 편리하게 되놔야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동선이 꼬이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이제 연구할 때 적용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그런 부분입니다. 편리하게 수납장부터 해서 냄비가 어디 있을지, 칼이 어디 있을지, 화구가 어디 있을지, 또 이제 설거지하는 세면대는 어디 있을지 그런 것들 체크를 하고요. 재해 및 질병 예방까지 이렇게 이제 연구하는 적용 분야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인간공학의 기본적인 가정이래요. 가설. 자, 그래서 자, 인간 기능의 효율은 인간기기 시스템의 효율과 연계된다. 자, 우리가 뭐 귀납법, 연역법 뭐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자, 기능, 인간이 이런 이제 인간공학에 의해서 좋은 이제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효율이 향상된다. 그렇게 이제 가설을 해놓은 거죠. 자, 적절한 동기부여가 된다면 좀 더 나은 성과를 얻게 된다. 자, 인간의 심리, 신체적 한계를 고려해서 적절한 형태로 작업을 맞추는 것으로 개인의 시스템에서 효과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시스템의 수행도는 낮아진다.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좋은 이제 도구와 그런 이제 기능이 있어도 사람이 이제 써먹지 않으면 수행도는 낮아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요런 이제 장비나 물건 같은 특성이 자, 성과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치로 이어서 지금 디귿 리을 순으로 이렇게 좀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과목 인간공학을 들어갔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들, 이게 무엇이고 어떤 학문을 연구하는지 그 정도는 좀 이제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그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을 하면 이제 올바른 명령어면 이제 OK, yes 하고 이제 수용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정보 처리를 하고 의사결정을 해서 행동, 자, 실제로 이제 무언가 이제 수행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출력까지. 자, 각각의 우리 개통도를 보시면 각각의 단계에서 정보 보관이라는 이제 항목이 다 연결이 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요런 이제 수행을 하면서 오류라든지 어떤 이제 동작,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혹은 이제 작동할 때 그런 백데이터들을 전부 이제 모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처럼 이렇게 정보 보관을 하고 차후에 요런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또 이제 수정을 하고 뭐 개발해서 디벨롭을 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이제 체계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지만 뭐 이렇게 항목을 삭제하고 이 항목에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이냐. 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가끔 이제 나올 수도 있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인간하고 기계를 가지고 이제 매칭시켜서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죠. 자, 인간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산업혁명 때부터 해서 지금 벌써 이제 4차 산업혁명, 뭐 AI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거듭을 하고 있는데 기계를 이용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인간과 기계에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고, 자, 인간이 우수한 기능은 자, 여러 이제 수행할 과제를 조금씩 다 다양한 것을 이제 바로바로 대응하기 쉽다. 자, 기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우리 자동차 업체라든지 조선업체가 하더라도 이제 용접을 할 때 기계 용접을 거의 많이 주로 합니다. 자, 사람이 용접하는 것보다 자, 동일한 품질을 가지고 계속 이제 양으로 많이 이제 쳐낼 수가 있죠. 물량으로. 근데 다만 이제 기계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좀 이제 프로그램에서 조금씩 다양하게 많이 하는 부분들은 아직도 사람 손이 많이 간다. 자, 그래서 자, 귀납적, 연역적이 나오는데요. 자, 귀납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제 조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전제. 자, 예를 들어서 바다가 항상 파란색이었어요. 자, 어제도 바다가 파란색이었고 오늘도 바다가 파란색이었고, 자, 그러면은 내일도 바다가 파란색일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전제를 가지고 이제 이어나가는 거고, 자, 연역적 추리는 그냥 쉽게 예를 들면요. 사람은 다 죽어요.
자, 그러면 나도 죽고, 뭐 지인도 죽고, 그렇게 이제 풀어나가는 게 연역적 풀이다. 그렇게 느낌만 아시면 되지, 요거 가지고, 이씨 연역적, 귀납적 외워야 돼, 막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다양성과 유연함이 있다. 기계는 입력하면 그것은 잘 해낸다. 그게 이제 양이 많을지라도, 사람이 버거울 정도의 양일지라도 기계는 많이 쳐낼 수가 있다. 그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과부하 상태에서 선택, 이 부분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간은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작업을 중지할지 아니면 이어서 할지 이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과부하 상태에서도 기계는 묵묵히 일을 하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쉽게 서울에서 대전까지 자전거를 타고 간다면 힘들죠. 근데 이제 기계로는 이제 자동차로는 몇 번이고 왕복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이제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계 시스템의 유형하고 기능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수동 시스템이 있어요. 수동. 자, 수동 시스템, 그리고 기계화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 이렇게 있는데 크게 나눠보면 사람이 자 신체적인 힘을 동력으로 사용한대요. 그냥 자전거 쉽게 생각하시거나 망치라든지 그런 것들. 자, 수공구가 뭐 몽키 스패너라든지 파이프 렌치, 파이프 커터, 그런 이제 망치, 그런 애들이 이제 수공구가 될 거고요. 기타 보조물을 사용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힘을 줘서 망치를 때리더라도 자, 그 반동력과 함께 그 이제 재질, 그 이제 강성이겠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못을 박든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수동 시스템이다. 자, 기계 시스템이 완전한 이제 자동화 시스템은 아니에요. 반자동 시스템이다. 반자동. 자, 변화가 적은 기계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설계한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완전한 이제 그 수동 시스템은 아니지만, 자, 이제 뭐 자동차 시동을 걸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운전을 하지만 완벽한 이제 요즘에 그 이제 자율운전 차들도 나왔지만 아직 미흡하죠. 뭐 그렇게 이제 작은 기능들을 그냥 100km로 가면 100km로 꾸준히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절하는. 자, 결국은 통제는 사람이 담당한다.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요. 자, 자동화 시스템에서 감지부터 해서 자, 정보 처리 의사결정을 모든 임무를 수행한다. 동력원 뿐만 아니라 운전, 프로그램 감시, 지도까지 하는 게 자동화다. 자, 그래서 수동 시스템, 기계화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 자, 이렇게 세 가지예요. 수동, 기계화. 기계화는 이제 반자동이고 자동화는 자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자, 그런 시스템도 잘 돌아가는지 우리가 그 일일 점검이라든지 뭐 주간 점검, 뭐 수시 점검 통해서 자, 이렇게 뭐 마모된다든지 그런 이제 외관 체크라든지 자, 뭐 이제 반기 점검, 뭐 연간 점검 그렇게 점검해서 체크는 해줘야 되는 것은 사람 몫이다. 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스템의 설계 과정이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별표가 3개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이제 기출문제로 출제가 됐다는 얘기고요. 자,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느냐. 자, 1단계부터 이제 6단계까지 있습니다. 목표 및 성능 명세 결정, 시스템의 정의, 기본 설계, 계면 설계, 보조물 설계, 그리고 시험 및 평가까지 이렇게 이어지죠. 자, 요 4단계는 무엇이냐. 이렇게 제목을 묻는 이제 유형이 있어요. 그거 이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 기출문제 나중에 또 이제 푸실 때 잘 확인을 해 보시고요. 특히 사용자의 편의와 시스템의 성능에 관련된 설계는 어느 단계인가. 그래서 계면 설계 혹은 인터페이스 설계 이렇게 답을 이제 찾으시는 문제도 나올 거고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목표. 자, 어떤 기계를 그냥 재미삼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목적이 존재해야 돼요. 인간 요소라든지 신체 요소라든지 그런 부분들. 자, 그리고 목표를 정했으면 성능 명세. 우리가 이제 그 명세서 해가지고 뭐 물건들 사면 명세서 나오듯이 그렇게 명세 결정까지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을 정의를 해야죠. 자, 이렇게 목표 성능을 결정했으면 하루에 그 물을 자 5리터씩 혹은 10리터씩 따라야 된다. 자, 그러면은 물이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디테일하게 또 이제 정의를 할 것이냐.
자, 우리가 수도관에서 파이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각각 이제 센서들 통해서 뭐 예약 정수건에서 이제 물이 시험마다 어떤 식으로 나오도록 그런 이제 정의들을 해야 될 거고요. 자, 시스템 그 3단계 보시면 기본 설계해서 자, 직무 분석 작업 설계 기능 할당에서 자, 각각 이제 그 물이 나오는 정수기를 예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뜨거운 물이 나올지, 온수가 나와야 될지, 또 어떤 적절한 시간에 물이 나와야 될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에는 그 코딩 교육도 많이들 하는데 굉장히 이제 많아요. 뭐 C 언어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지만 또 이제 그 아두이노라든지 그런 이제 그 저렴한 부분 본체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실제 우리 하우스 농사에서 시간이 되면 이제 우리 농사 지시는 분들은 이제 트기 전에 미리 나가서 막 할 일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 비닐하우스 옆면을 양쪽으로 이제 걷는다든지 혹은 물을 뿌려준다든지 그런 것들 다 이제 그 코딩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부분들도 점점 이제 넓혀지고 있다. 자, 계면 설계에서 자, 사용자 편의 시스템 성능이다. 자, 결국은 그 현장 일선에서 사용하는 사람한테 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인터페이스 설계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메인 이제 그 제품 이외에 또 이제 보조적으로 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 보조물 설계. 자,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적용을 해보고 어떤지 우리 이제 그 프로토타입으로 이제 그런 이제 제품들 나오면은 뭐 시운전도 하고 하겠죠. 그렇게 시험 평가까지 이루어진다.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스템 설계 과정에서 1단계, 6단계까지 제목과 함께 이거 구분하시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유형을 파악하시면 요 정도 이렇게 이제 아시는구나. 자, 기본서로 저와 함께 이제 계속 이제 한번 보시고 이렇게 기출 문제도 보시면 자, 100% 다 이제 충분히 대비가 된다. 시험 대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설계 원칙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지하철이건 아니면 버스 타는 거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지하철 버스 타면 이제 손잡이가 달려 있을 거고요. 의자도 의자 높이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맞춰야 될까요? 키가 제일 큰 이제 농구 선수한테 맞춰야 될까요? 아니면 어린이한테 맞춰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극단적 설계 원칙은 말 그대로 최대 최소치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 가면 은행 의자도 있고 물론 이제 책상도 요즘에는 높낮이 조절도 되고 의자도 높낮이 조절이 되죠. 근데 극단적 설계 원칙은 최대치, 최소치 혹은 최소치에 맞춰서 설계하는 거다. 자, 그래서 제한 요소로 한 설계다. 그래서 이제 100분위, 자, 각각 100분위, 자, 키를 기준으로 하든 이제 몸무게를 기준으로 하건 그렇게 이제 설계라는 극단적 설계가 있고요. 자, 가변식. 혹은 이제 가변이라는 것은 이제 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조절식 설계 원칙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 사람을 수용할 수 있게 한다. 자, 그래서 상위 하위 5%씩 빼고 5 그리고 95까지를 수용을 하는 그런 이제 범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체크를 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평균 설계해서 극단치를 이용한 설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균치를 이용한다. 그래서 여기 예시를 들면 이제 은행 창구 높이 나왔죠. 자, 그래서 사람 높이, 일반적인 사람의 높이에 맞춘다. 그게 제일 이제 뭐 극단치가 우리가 적용돼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평균적 혹은 가변적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느낌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 오류에 대해서도 또 설계를 합니다. 베타 예상 안전 설계 이렇게 있는데, 자, 베타 설계라는 건 베타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오류를 아예 범할 수 없도록 설계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 집에 세탁기 다 있으실 거지만 세탁기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인터럽 가드 이제 뭐 방호 장치라고 하는데 세탁기가 돌아가는 도중에 문을 열게 되면 우리 그 탈수기 같은 거 이제 문을 열게 되면 정지하게 되죠. 그리고 그 문이 열리지 않죠. 잠금 장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사물을 설계해라. 자, 예를 들어서 아예 애초에 사람이 아무리 그 정신이 없더라도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이제 버튼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버튼을 3개 눌러야 이제 기계가 작동이 되는데, 자, 1번을 누르고 2번을 누르고 3번을 눌러야 작동이 되지, 정신이 없어서 3번, 1번, 2번을 눌러서 작동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안전 설계 보시면요. 자, 풀프루브, 페일세이프, 뭐 템퍼프루브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풀프루브와 페일세이프예요. 풀프루브, 페일세이프. 자, 근본적인 이제 안전이다. 자, 이 부분은 계속 이제 각종 이제 우리 기계, 전기, 화공, 건설 안전에서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다루는 부분들이다. 자, 근본입니다. 자, 요거 이름 칠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차피 계속 볼 거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제 수업 시간에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 코끼리 떠오르는 듯이 계속 마주치시게 될 겁니다. 지금 한 번 보고 이제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자, 풀프루브는요, 그냥 휴먼이에요, 휴먼. 자, 인간의 실수가 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2중, 3중 통제를 가한다. 요 정의 한번 가볍게 봐주세요. 풀프루브는 인간입니다. 인간의 실수. 자, 그게 있더라도 사람이 아차하더라도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인간 기준이고요. 페일세이프는 기계가 기준이에요. 페일세이프. 자, 기계가 고장이 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를 가한다. 자, 그래서 풀프루브는 요거 하나고요. 기계는 고장이 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 페일세이프 그 밑에 그 항목 보시면 이렇게 3가지 있어요. 패시브, 액티브, 오퍼레이셔널. 자, 그래서 요게 우리 산업 안전에서는 핵심 요소 중에 요소입니다. 자, 페일세이프, 패시브, 액티브예요. 패시브, 액티브, 오퍼레이셔널. 자, 패시브는 뭐예요? 즉시 멈춤. 그죠? 고장나면요, 기계, 고장나면 즉시 멈춤. 페일 액티브는요, 자, 경보를 울리고 어느 정도까지 작동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즉시 멈춤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가 가능하다. 자, 오퍼레이셔널은요, 고장이 날 경우 다음 이제 그 점검 때까지, 그 부품을 교체할 때까지 작동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요 3가지 이름을 이제 친근하게 좀 이제 알아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페일, 패시브. 자, 일단은 풀프루브는 인간의 휴먼 에러, 사람의 실수가 있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2중, 3중 통제를 간다. 자, 페일, 세이프는 페일, 패시브, 액티브, 오퍼레이셔널. 패시브는 즉시, 자, 오퍼레이션은 어느 정도까지 작동이 가능하다. 페일 오퍼레이셔널은 다음 점검 때까지 계속 더 멀리 가능하다. 뭐 템퍼프루브라고 뭐 나와 있지만 요거는 크게 언급을 하진 않아요. 자, 고의로 안전장치 제거 작동하지 않는다. 템퍼 뭐 그 단어의 그 원어 자체 뜻이 그냥 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고의 장치로 제거할 때 정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페일세이프의 3가지예요. 풀프루브랑. 그것만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락 시스템이라 그래서 인간 기계 안전 시스템에서, 자, 그래서 인터락 시스템. 자, 터락. 자, 이거 철자가 살짝 달라요. 같은 게 2개가 아닙니다. 트랜슬락 시스템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자, 이것도 가볍게 한번 봐주세요. 자, 기계 이제 설치, 기계에 둔다는 것은 기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불안전한 요소에 대해서 통제를 가한다. 자, 인터락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이제 신중에 이제 접근을 해서 그렇게 요소에 대해서 통제를 가한다. 트랜슬락은 요 2개 사이 불안전한 요소, 그러니까 이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트랜슬락까지 그런 개념들이 있다. 생각을 해주시고요. 요런 이제 인터락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세탁기라든지 그런 부분들, 우리가 잠금 장치라든지 사람이 실수로 연다든지 그런 부분들, 무심결에 이제 금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이제 그 신체 일부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통제를 가해주는 방호 장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2과목을 하고 있고요. 자, 요 1, 2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안전 개론과 그 인간공학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3과목부터는 기계, 전기, 화공 안전으로 그렇게 가게 될 텐데, 자, 요 내용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한 부분 단면만 보면서 이걸 다 마스터해야지, 외워야지 그러시면서 이제 쭉 6과목까지 가시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쭉 끝까지 한번 가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필기고 실기고 어느 종목 여와 막론하고 방법론적에서는 가장 이제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씩 마스터하면서 가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한번 가보고, 당연히 우리가 버퍼링이 중간중간 이제 되다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계속 이제 반복하면서 눈으로 익히고, 그리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계속 이제 채워나가면 100%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차 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